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3월 2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차트와 뉴스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을 보고 알트코인은요 대시, 퀀텀, 에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뉴스는 암호화폐 관련 뉴스와 브렉시트 이야기, 그리고 FOMC 회의 관련돼서 금리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비트코인 지금 달러 4시간 봉 차트입니다. 보시면 지금 이렇게 200이평선 갈색, 아까 제가 오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이러다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빠지려고 한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해드리는 이 추세 라인, 이 추세 라인이 이 저점과 저점을 잇는 추세 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인이 이제 4시간 봉에서 202평선과 거의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 이 추세가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은 방향은 계속 상승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단기적으로도 제가 이제 어제 보여드렸던 이 작은 삼각수렴, 이 작은 삼각수렴 안에서도 일단은 위로 돌파가 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로 돌파돼서 올라가고 있고, 이 추세를 따라서 지금 완전 이평선이 15, 50, 120, 200 4시간 봉에서 완전 정배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4,200달러 라인을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봉을 체크를 한번 하면, 이 추세 라인은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요. 주봉을 체크를 해보면 지금 20주선이 20주선 이렇게 위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이번 주 봉 마감 자체를 지금 4,038달러인데요 4,200달러를 못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4,038달러 뭐 이 라인 정도에서만 끝나줘도 어찌됐든 20주 이평선 위에 올라타서 끝이 나는 거다, 이번 주는요. 이렇게 이제 봉 마감을 하게 되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저는 상승을 더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봉 마감 자체를, 주봉 마감 자체가 어떻게 끝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흐름 자체는 나쁘지가 않다. 어찌됐든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보시는 것처럼 아마 이제 하락을 기다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보시는 것처럼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제 이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빠질 것도 같은데 안 빠지고, 그렇다라고 해서 화끈하게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판단하기에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시간 봉에서 이 202평선, 4시간 봉에서 202평선만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방향은 계속 상승으로 봐야 된다. 지금 이 라인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일단 비트코인은 그렇고요. 다른 알트코인들을 보면 알트코인 흐름 자체가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비트코인 그때 말씀드릴 때도 이때였던 것 같아요. 이때 이렇게 오히려 N자 이렇게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도 이제 하락이 안 나오고 반등이 나왔는데, 그 이유를 또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그 바이낸스 코인, 그 BNB 코인이 2월 28일 날 전고점을 BTC 마켓에서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전체적인 흐름 자체, 시장의 흐름 자체를 지금 상승 기운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알트코인도 흐름 자체도 뭐 나쁘지가 않고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여기까지 보고 알트코인 보도록 할게요. 어제는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알트코인들은 보시면 이제 웨이브랑 트론하고 그다음에 리플을 설명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 다 작년 그리고 이제 올해 상승을 크게 한 번씩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쉬고 있는 종목입니다. 저점 대비 고점 찍고 한 절반 정도 가량해서 지금 쉬고 있는데, 그런 코인들 위치는 다 동일했어요. 셋 다 거의 비슷했고, 리플이 이제 가장 먼저 지금 어떻게 보면 상승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쉬어주고 있는 거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알트코인들에서 좀 흐름이 좀 뒤처지는 종목들, 좀 뒤처지는 종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런 코인들이 더 좋은 거다. 왜냐면 뭐였죠? 이제 어제 트론, 웨이브 이런 애들은 물론 이런 애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아예 아직 시작 자체를 못했던 상승 시작을 못했던 이런 코인들이 한 차례 상승이 나와줘야지, 순환매가 끝나야지 그 다음에 이제 트론이라든가 웨이브라든가 리플도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막 올라가는 종목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 아직까지 크게
뭐 큰 상승을 보이지 못했던 종목들에 이제 관심을 보이고, 지금 이제 막 추세 라인을, 저항 라인을 돌파하려고 하는 종목들에 관심을 보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시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 이 하락 추세요. 이 하락 추세, 이 빨간색 하락 추세 라인을 돌파하고 이렇게 하락세 경을 만들었습니다. 하락세 경 만든 이후에 또 이렇게 돌파를 했죠. 돌파하고 또 누워주면서, 여기서도 보시면 지금 이 안에서도 사실 하락세 경이 있어요. 이 안에서도요. 이 안에서도 이렇게 하락세 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뭐 하락세 경이든 아니면 이제 하락 채널이든요. 이렇게 하락 채널을 만들어줬습니다. 여기서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세경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옆으로 눕고요. 만들어주고, 이때는 이제 강하게 거래량도 어느 정도 실리면서 돌파가 됐어요. 돌파가 된 상태에서 지금 대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200일 이동평균선,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이제 붙여놓은 다음에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 20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지나가는 자리가 0.023이에요. 0.023인데 이때 보시면 이렇게 지지를 받고 저항으로 작용됐던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서 좀 쉬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올 때까지 쉬었어요. 예, 올라올 때까지 쉬었고, 지금 이제 15일 이동평균선과 이제 맞물려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만간에 저는 돌파를 할 거다. 이게 뭐 어느 타이밍에 돌파할지 모르겠지만 15일 이동평균선 올라올 때까지 여기서 좀 더 좀씩 올리면서 또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15일 이동평균선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대시가 지금 이 0.023 라인을 돌파할 것으로 이제 봅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 저항 라인은 여기 보시면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잠깐만요. 체크를 해드릴게요. 예, 다음 라인은 여기, 예, 0.033 라인이 되겠습니다. 0.033 라인이 이때 이제 저항 역할을 했고요. 지지를, 이번에 이제 대시가 초반에 작년에 먼저 상승을 해줬고, 상승한 이후에 굉장히 이제 재미없는 흐름을 좀 지울게요. 지저분해 보니까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이렇게 보면 지금 이 0.033 이 라인이 먼저 작년에 이렇게 돌파가 되고, 이 하락 추세 라인을 돌파하고 저항 역할을 했던 그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 121선도 못 넘어줬던 거죠. 121선도 못 넘고 이 121선 맞고 계속 떨어졌어요. 이때도요. 보시면 이때도 이제 121선이 저항으로 작용됐죠. 이때도 121선이 저항으로 작용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 121선에서 엎치락뒤치락 계속 하다가 121선을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 이제 121선 위에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기서 물론 시간을 좀 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15일 이동평균선 맞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좀 더 기다린다라고 하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초록색 이 50일 이평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여기서 이 지금 0.023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다음 목표치는 일단 0.033까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저항이 있긴 해요. 지금 이 0.027 라인도 저항이 될 수 있어요. 0.027 이 라인도 이렇게 지지를 받았었고요. 여기 저항으로 작용됐고, 이때도 이제 저항으로 작용됐던 라인이기 때문에 0.027 라인도 저항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대시는 일단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고, 지금 이런 가격, 이런 때가 어떻게 보면 약간 시간적으로도 상승을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좀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도 하고, 오래 안 기다려도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면서도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이제 싼 영역에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퀀텀 한번 보여드릴 텐데, 퀀텀도 이제 위치는 비슷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락 추세 돌파하고요. 여기서도 이제 하락세경 패턴 나왔고요. 여기서도 또 하락세경 패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파를 했죠. 옆으로 누우면서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되면서 완전히 이제 제가 그때 이때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이동평균선이 완전히 모였다. 그래서 뭐 어느 때라도 올라가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이제 한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완전히 실리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이때 이제 상승 나올 때 상승 나오고 나서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아쉬운 점은 이 지금 7만 사토시 위에서 안착을 해줬으면 가장 좋은 흐름인데, 일단 7만 사토시를 넘어가 주지 못한 게 좀 아쉽다. 근데 보시면 200 이동평균선까지 완전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워낙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쭉 하락한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된 상승 없이 그냥 바닥에서 계속 박박 기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큰 상승 한 번, 이 상승 한 번에 모든 이평선을 다 돌파시켜버린 거예요.
퀀텀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지금 이제 15일 이동평균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15일 이동평균선 올라오면서 다시 반등 추가적으로 하면서 이 7만 사토시를 돌파해 주든지, 아니면 아까 대시처럼 여기서 지금 이제 50일 이동평균선도 이제 돌아 나올 거예요. 돌아 나온다라고 하면 50일 이동평균선 돌아 올라올 때까지 이제 기다릴 건지, 이건 이제 그 마음인 겁니다. 이 퀀텀을 끌고 가는 이제 세력의 마음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퀀텀도 마찬가지로 한번 돌파, 거래량 실리면서 이 7만 사토시가 돌파됐기 때문에 다음 이제 15일 이동평균선 또는 이제 50일 이동평균선 올라오는 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승하게 되면 7만 사토시를 넘어서 안착을 해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네, 다음으로 에이다 볼게요. 에이다도 이제 비슷해요. 다 위치가 지금 비슷한 종목들 제가 오늘은 갖고 와서 이제 설명드리고 있는데, 에이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여기서 하락세 경 패턴이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하락세 경 패턴 만들어주고, 지금 여기도 작은 하락세 경 패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락세 경 패턴을 계속 만들어주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 하락세 경 패턴이 아마 이제 이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가장 어떻게 보면 지치게 만들 수 있어요. 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뭐 횡보도 아니고, 이거는 천천히 우하향하면서 계속 빠지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사람들 지치게 만들 수 있고, 에이다도 이제 그랬었죠. 근데 에이다 보면 저점 대비 거의 이제 2배 이상 올라왔습니다. 2배 이상 올라왔고, 제가 이제 에이다는 계속 그때 차트 설명드릴 때 위치가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때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월달 초였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지금은 이제 저항에 이제 맞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위치가 뭐 대시도 그렇고 대시, 퀀텀, 에이다 다 비슷해요. 이렇게 한 번씩 다 하락 추세 라인 하락세경 패턴 넘어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저항 라인에 이제 붙여놓은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저항 라인까지 올려놓은 상태에서 옆으로 누우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뭐 대시랑 퀀텀 그렇고, 지금 이제 에이다는 지금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에이다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여기서 지금 15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15일 이동평균선 따라서 추가적으로 좀 더 시간 보내주고, 이제 15일 이동평균선 올라오는 거 보면 뭐 길게 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에이다 같은 경우는 길게 조정 거치지 않고 바로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뭐 여기 지금 초록색 50일 이평선, 50일 이평선까지 기다려준다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이제 가격 조정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5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라고 하면 지금 1164토시거든요. 지금이 1316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1164토시까지 조정을 받고 나서 재차 상승해서 이제 돌파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그냥 옆으로 누우면서 올라오기를 기다려준 이후에 상승할 수도 있다. 예. 어찌됐든 에이다도 저는 이제 시기의 문제이지, 지금 이 1364토시 이 라인은 이제 돌파가 될 것이고, 이 자리가 돌파가 되면 다음 저항 라인은 1754토시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지를 받고 저항 역할을 했던 1750, 그리고 저항 라인이 이제 1904토시입니다. 이때 두 번 지지를 받고 또 저항 역할을 했던 1974토시가 저항 라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에이다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의견 달라고 이제 물어보신 분 계셨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에이다를 차트로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아도 뭐 이 정도, 지금 52평선이 있는 1164토시 정도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고, 나는 이 정도 조정은 나는 뭐 상관없다. 나는 상관없이 그냥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들고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 정도 조정받는 것도 난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받든지, 아니면 정리해준 물량은 뭐 다른 종목으로 옮기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종목 자체가 에이다, 퀀텀, 대시다 싼 영역에 있는 것이면 이제 분명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제 뉴스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카카오 이제 암호화폐 지갑을 6월달에 만든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 카카오 관련된 코인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클레이튼과 지금 어떻게 보면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코인들 9가지를 그때 소개를 시켜주셔서, 구독자분께서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말씀드렸고, 만약에 투자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확인해 보시고, 개발자는 어떤지, 또 투자자들이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신 다음에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클레이튼 사려면 먼저 채굴 장비에 투자해라.
불법 다단계 주의보에서 이제 블록 미디어 기사고요. 보시면 이제 클레이튼이라고 그 카카오톡이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었다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벌써 이제 사기꾼들이 꼬이는 겁니다. 뭐냐면 사람들한테 카카오톡과 우리가 이제 어떤 업무 협약을 해서 카카오톡 코인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카카오톡 코인 그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투자를 한다는 거죠. 묻지도 않고 그냥 묻지만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를 노리는 분명히 이제 또 사기꾼들이 존재하고 그런 사기꾼들이 벌써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클레이튼과 기술 협약을 맺은 해외 프로젝트를 끼워 넣어서 보유 물량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해외 프로젝트는 클레이튼을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보면 여기서요, 일단 방법 자체가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불법 다단계의 형태입니다. P 대표는 한 강연에서 채굴 회사에 대해 헥사그룹, 옵스, 마인베스트와의 공동 창업을 통해 설립한 합법적 채굴 사업자라고 이제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사기를 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P 대표는 옵스 대표와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 사기치는 사람들 전형적인 특징이 겁니다. 사진 찍는 거, 마윈이라든가 막 이런 사람들하고 사진 찍고, 지난번에 뭐였죠? 코인업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사진 어떻게 보면 그 합성된 사진을 가지고 홍보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사진을 갖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미더업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마치 팬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인지도를 이용해서 내가 이 사람하고 이렇게 사진 찍고 이 사람하고 좀 친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진을 보고 사진을 가지고 홍보하는 이런 데들은 전혀 믿을 게 못 된다. 사기꾼들 특징이 이제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재선 그라운드 X 대표는 옵스와는 기술적 제휴를 맺었을 뿐 토큰을 제공하는 등의 계약은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고, 옵스가 가진 물량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해당 커뮤니티는 옵스와의 관계를 가시하며 클레이튼을 구매하기 위한 조건으로 채굴업체 마이닝 기기 지분을 구매해라. 벌써 냄새가 나죠, 이런 거는. 그리고 추천인 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해당 기기를 구매하고 추천을 받으면 추가 보상을 받는 방식이다. 전형적인 다단계죠. 그래서 거의 이게 이제 폰지 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초기 투자했던 사람들은 내가 소개 몇 명만 하면 나는 원금 해서 나갈 수 있겠다. 근데 내가 처음에 투자를 할 때 그런 마음을 이게 사기인 것처럼 보이는데도 나는 빠져나올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했다라면 저는 그 사람도 사기꾼이랑 똑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제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들도 그런 의심이 조금이라도 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거에 동참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마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만약에 이런 다단계 업체가 얘네가 등록이 됐다라고 하면 실제로 등록이 돼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단계 같은 경우는 이런 불법적인, 그러니까 어떤 무형의 상품, 채굴 이런 건 다 불법이에요. 실질적으로 어떤 유형의 상품만 그런 다단계 방법으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의 폰지 사기인 게 거의 99.9%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리고 추가해서 이제 또 한 가지 기사가 블록미디어에 나왔는데, 카카오톡 이제 클레이튼 이렇게 내세워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카카오 코인이다. 아예 또 이제 카카오 코인이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 공식 입장은 카카오 코인은 발행 안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클레이 외에 본사 차원의 암호화폐 발행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카오가 자체 암호화폐 카카오 코인 발행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대해서 전면 부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카카오 홍보팀 관계자는 카카오가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사실인지, 또 그라운드엑스의 클레이튼과는 어떻게 다른가? 라는 블록미디어 이제 기자 질문에 이렇게 이제 답변했다라는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나 그라운드엑스에서 발행하는 클레이 외에 카카오 본사 차원의 암호화폐 발행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이제 입장인 거고요.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또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 카카오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게 기관들한테 나오는 물량만 내가 지금 진짜 소량으로 갖고 와서 이거 판매하는 거다. 소량으로 우리 아는 대표님이 이거를 카카오와 관계자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전혀 이제 거기 혹해서 넘어가셔서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다음으로 이제 암호화폐 기사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제 기사인데, 영국 총리가 이제 EU에 브렉시트를 3개월 시한 연장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제 굉장히 좀 피곤해지게 됐는데요. 메이 영국 총리가
이후에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 시한을 이걸 단기로 할 거냐, 지난번에 장기로 할 거냐 해서 3개월, 그러니까 단기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EU에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일단은 뭐냐면 EU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였어요. 아, 그래 3개월 연장 들어주겠다. 3개월 연장 들어주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조건이 뭐냐면 니들 그럼 하원 가서 다시 그 브렉시트 합의안 서명 받아와라, 이겁니다. 근데 지금 하원 입장은 뭐예요? 하원 입장은 어떻게 보면 이 합의안 절대 못 들어주겠다, 이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저는 굉장히 이거는 또 난항을 겪을 수 있고, 만약에 얘기대로 하원에서도 이거를 합의안 서명을 안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진짜 이거는 그냥 노딜 브렉시트로 갈 수 있다. 3월 29일까지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의회에서 2차례 부결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 3차 표결을 이제 시도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표결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는 메이 총리가 짧은 연장을 선택함으로써 이미 거부된 합의안과 노딜 브렉시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회에 지금 강요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 지금 이제 영국 여론도 이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사람들,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지금 이거 빨리 그냥 이게 질질 안 끌고 그냥 빨리 탈퇴해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지금 메이 총리가 이렇게 연장하는 거, 단기간이긴 하지만 또 3개월 연장하는 거에 대해 불만인 거고요. 이 브렉시트에 대해서 이제 하는 사람들도 또 반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 차라리 이 연장할 게 아니라 이거를 지금 다시 투표로 붙여야 된다, 브렉시트에 대해서. 그래서 브렉시트를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이거를 연장으로 해서 그냥 시간만 끌려고 하냐,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 여론 자체는 브렉시트 찬성하는 여론이나 반대하는 여론이나 둘 다 어떻게 보면 메이 총리한테는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이제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관련된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3월 21일 연방준비제도는 3년간 이어졌던 통화정책 긴축의 종료를 신호하고 경기도나 조짐 속에 올해 금리 인상 전망을 내려놓았다. 또 대차대조표의 축소가 9월에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경기 상황이 지금 좋지 않다라는 거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보면 옐런 의장이 얘기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옐런 전 의장이죠. 그분 얘기는 뭐냐면 이거였죠. 이제 뭐 여기서 금리 인상은 어떻게 보면 힘든 거고 물 건너간 거고, 오히려 이제 금리를 언제 인하할 것인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보면 지금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 노력이 연준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조정했던 지난 2015년 말 예상했던 수준에 훨씬 못 미친 상태로 끝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 이상 이제 금리를 올리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자산 매입도 못하고요. 연준이 새로 제시한 전망에 따르면 올해 금리 인상 전망은 지난 12월 예상됐던 두 차례에서 동결 전망으로 이제 바뀌었고, 현재 2.25에서 2.5%인 연방 기금금리는 2020년 중 2.6%로 고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는 역사적인 평균보다 1%포인트 가량 낮은 수준으로 미국 경제가 좀 더 부진한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신호하는 것으로 풀이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연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견실한 고용시장이 유지될 것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이제 2019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약 3%에 1%포인트 가까이 못 미치는 2.1%, 죄송합니다. 이거 읽었던 부분이고요. 이제 이걸 보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대차대조표 규모는 오는 9월 축소가 종료될 때 최소 3조 5천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는 10년 전,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때 그때 이제 접어들었을 때 약 8천억 달러. 그때는 이제 대차 대조표 규모가 8천억 달러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3조 5천억 달러고, 현재는 지금 3조 8천억 달러예요.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연준이 이 국채를 매입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력이. 예전에는 8천억 달러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공간이 있었던 건데, 그 공간에서 이제 충분히 매입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그거의 4배에 달하는 양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위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도대체 얼마만큼 연준이 이 대조표 규모를 늘려야 될 거냐라고 하면, 그때 이제 송기봉님 의견도 주셨던 것처럼 제가 봐도 한 16배 정도, 그 정도를 늘려야지 이게 될 건데,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냐라는 거죠.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됐을 때는 진짜 경제 상황이 진짜 거의 파탄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렇게 금리를 앞으로 이제 올리지 완전 어떻게 보면 이제 슈퍼 비둘기 오늘 오전에 영상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비둘기가 아니라 슈퍼 비둘기적인 어떤 그런 논조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보시면 비둘기는 날지 못했다. 뉴욕 증시 약세 지속 이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예전에 지난번에 처음으로 이제 연준 의장이 얘기를 했던 그때는 굉장히 이제 증시가 바로 이제 환호를 하면서 슈팅이 나왔습니다. 단기간에 슈팅이 나왔는데 이제 약발이 끝났다는 거예요, 벌써. 이런 게 시장이 알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눈치를 채고 있는 거고, 야, 이거는 단기간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지. 만약에 1분기 실적표를 딱 받아봤는데 1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2018년도 4분기보다 만약에 더 꺾어져서 내려왔다라고 하면 그때는 오히려 이제까지 끌어올렸던 것 이상으로 더 빠른 속도로 저는 떨어져야 된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다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낙폭을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을 했잖아요. 그 회복한 게 가짜였다는 거죠. 가짜였다는 게 이제 보여지면서 드러나면서 바로 이제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투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실제 경제 상황이 얼만큼 안 좋냐. 글로벌 경제 가라앉고 있다. 경기 풍향의 페덱스의 경고. 이 페덱스가 글로벌 이제 운송회사잖아요. 운송회사고, 어떻게 보면 얘네가 이제 경제 지표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거죠. 전 세계가 느려지고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무역량이 감소하면서 물류 회전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전 세계 물류의 선두주자인 페덱스의 실적은 글로벌 경제 활동을 나타내는 전조인데 얘네가 벌써 이미 이제 실적이 좋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장외에서 지금 5% 급락한 페덱스 주가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 실적이 19일 예상보다 부진한 2019년도 회계년도 3분기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12월 그리고 지난 2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간 이 회사 영업이익은 7억 3,900만 달러에 그쳤어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5% 감소를 했습니다. 매출은 1년 전보다 3% 늘었지만 이제 이렇게 영업이익이 떨어졌다. 그리고 시장 예상치는 176억 달러를 이제 밑돌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미중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지금 세계 글로벌 경제 상황이 지금 침체를 가고 있다. 왜냐면 물류가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하락했다라고 하면 페덱스의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페덱스의 실제 영업이익이 빠졌다라고 하면 나머지 기업들도 안 봐도 이제 뻔하다라는 거죠. 왜냐면 페덱스에서 이제 물류가 많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는 그만큼 물건이 많이 팔렸다는 얘기인데 그런 팔린 물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양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양이 줄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나머지 그 기업들, 실제 물건을 사고 파는 그 기업들의 실적도 안 봐도 어떻게 보면 뻔한다. 그래서 이제 1분기 실적을 이제 보면 알겠지만 아마 실적이 저는 좋지 않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주가는 거짓으로 올라온 주가는 그만큼 더 빠른 속도로 저는 하락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3월 2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차트와 뉴스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의견이 있으시면 그리고 또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올려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